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닥은 좀 다소 수급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IT 섹터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IT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모습과 코스피는 오늘도 7천억 가량의 순매수, 즉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장장 11월 달에 이미 7조가 넘는 자금이 코스피 시장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월별로 봤을 때 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2010 몇 년도 초반대에도 7조 원 가량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뭐 그때 이후 처음으로 월 기준으로는 7조 원대 자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사거래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8조 원 그 이상도 지금 순매수가 가능한 지금 코스피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즉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하서든 간에 코스피 우량주 특히 이제 시가총액 기준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군 안에서 추세가 바닥에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상방에서 추세가 살아있다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분명 포트에 종목을 담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상승 랠리를 분명히 소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뭐 수익률이 뭐 1%든 10%든 20%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장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의 대외 환경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 마인드로 지속 관찰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해외 증시 전일 뭐 나스닥은 음봉 마감을 했지만 뭐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뭐 매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슈지만 코로나의 확진자 추세가 증가하는 부분은 어찌 보면은 증시에는 상수에 가까운 악재죠. 그냥 흔한 일로 치부가 되는데 새로운 호재거리가 자꾸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증시의 추가 랠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선한 악재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 신선한 악재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뭐 미리미리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보이는 신선한 악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야겠죠. 미국에서 앨런 전 의장,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의 앨런 전 의장이 바이든 정부 초기 재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이 되면서 일단 전통적인 비둘기파 성향을 가진 앨런 의장이 재무부 장관을 하게 되면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풀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민주당에게 금액을 축소해서라도 일단은 부양책을 통과시켜라, 부양책을 해라, 즉 돈을 풀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부양책은 달러의 약세를 그리고 그러한 달러의 약세는 신흥국 증시에 자금을 쏟아붓게 만드는 신흥국 원화의 강세를 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주식만 좀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한 이 자산의 키 맞추기도 가능한 시점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서의 외국인의 지속적인 국내 증시 매수는 대시세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속적인 폭등보다는 중간중간 눌림이 분명 나오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길목에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듯 합니다. 종목은 무수히 많아요. 일단은 잡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추격 매수보다는 길목에서 지키는 매매를
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장중 코스피 수급 오늘도 7천억 가량 순매수를 하면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고요. 어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막 폭등하면서 지수가 엄청 올랐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오르고 그랬을 때 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는 조금 답보 상태에 빠졌지만 상승 종목 수는 또 많았죠. 이게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돈이 쏠리게 되면 나타나는 주 현상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우량주 30위권 안에 있는 종목을 포트에 꼭 담아놔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약간 좀 불안했던 부분은 장 막판에 선물 매도가 외국인에서 좀 단기적인 포지션 청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만 없기 때문에 각각의 이 대형주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부터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 IT 섹터의 순환매. 자, 그러면 오늘은 2차 전지 섹터의 순환매. 자, 이 다음에는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대차도 갈 거예요. 기아차도 갈 거고, 갈 종목이 없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야 되고, 우리도 미국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아는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애플이든 뭐 알파벳이든 테슬라든 아는 종목으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이게 뭐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똑같아요. 외국인들도 아는 종목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대표 업종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현대차도 신고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함께 봐야 되는 이유죠. 자, 그 다음 백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백신 관련한 섹터는 이제 그만 봐야 되고요. 뭐 설거지 파동 들어가서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젠 그만 보고, 변동성이 너무 큰 구간에서 홀짝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해야 될 추후 나올 백신에 대한 섹터를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TNR 바이오가 신호탄을 쐈죠. 이제 단기 과열에 들어가서 3일 정도 이 단일가 거래를 하는데, 이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TNR을 계속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오늘 대폭등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추가적인 알트코인들의 폭등으로 인해서 지금 인프라웨어가 3연상에 들어갔고,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가 상향에 들어갔고, 그게 비덴트 장중 상한가, 그 외에 수많은 관련된 창투사 종목군들,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죄다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이러한 트렌드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좀 더 갈까요? 저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쪽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바이든 정부 시작을 앞두고 친환경 섹터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오늘 오성첨단 소재와 두산 퓨어셀 두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두산 퓨어셀은 굉장히 좀 매매를 아주 퍼펙트하게 잘 했던 하루네요. 그래서 매수도 거의 최저가에 들어가서 매도는 최고가에 오늘 매도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고, 또 이제 장 막판에 테슬라 자율주행 베타 공개 이슈가 있어서 KC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웨이모의 이 공개가 11월 중이라고 했는데, 뭐 언제 발표할지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면 한 차례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뭐 IT 종목군들은 꾸준히 봐야 되고요. 꾸준히 봐야 이쪽 종목들을 잡을 수 있고, 아직 돌파가 되지 않은 실적이 담보가 된 종목군들 꼭 보고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지수를 한번 보죠. 먼저 선물지수를 보면 굉장히 돌파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350을 넘어섰고요. 일단 선물이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더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뭐 코스피도 지금 2600을 넘어서
일단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격 조정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 고객 예탁금의 추이를 보면은 일단은 네,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이번에 코스피가 올라올 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수 이 고객 예탁금 자체가 네, 받쳐주면서 이 안에서 지수가 횡보만 한다면 코스피 대형주 안에 순환매가 지속될 것 같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이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으나 네, 조정 시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걸렸고, 어느 순간에 코스피도 여기서 갭을 들어버리게 된다면 코스닥 종목 안에서 특히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2차전지 섹터라든지 IT 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일부 업종이라든지 동반 폭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터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대시세가 나오겠죠. 자, LG화학을 먼저 볼게요. LG화학이 분사 이슈를 이제 어디 갔냐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돌파가 나왔는데, 일단 LG 화학이 돌파를 하면서 코스닥 이제 2차 전지를 다 같이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와 LG 화학이 돌파하면서 일단은 전통적으로 에코프로 PM 삼성 SDI 향이죠. 그리고 LG향 포스코 케미칼, 얘도 지금 장 막판에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이 구간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살짝 밀리길 바랬는데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장 후반 들어서 아마 수급이 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좀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 포스코 케미칼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LG화학 계열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 양극재,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동박, SKC 흐름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이슈가 있었던 신성, 델타테크 장 후반에 좀 강하게 올라왔고, 나라, M&D 얘네들도 다 키를 맞춰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일단은 전통 강자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또 추가 상승을 하면서 일단 원익 시리즈,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원익 QNC 이렇게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세 종목이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이고 시장이 박살나도 절대 안 팔았어요. IT 종목 안에서는 원익 시리즈가 실적이 다 좋습니다. 종목군들이 특히 이제 원익 IPS만 오늘 원래대로라면은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나와서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이 한 150%더 추가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 반도체 장비 종목입니다. 이미 3분기 때 굉장히 큰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 개 분기만 합치더라도 17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올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여기서 50% 추가 증가가 된다면 2200억을 좀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단기 저항에 걸려서 좀 무너졌는데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재편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조정 시 내려오면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대장주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자, LB세미콘 이 종목도 눌릴 시마다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내려오면 잡아야 되고, 비메모리 섹터 안에서 히어로가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스나, 테크윙 전부 다 할 거 없이 전부 강해요. 반도체. 그 다음에 좀 덜 오르는 종목이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뭐 보유 종목입니다. 보유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조만간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 주가 자체도 팬데믹 이후에 원래 굉장히 좋았던 주가가
그러니까 팬데믹 전에도 회사가 좋았어요. 나쁜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약간 위다. 그러면 이거를 원래대로라면 팬데믹만 아니었으면 그냥 치고 가야 될 종목이 이때 무너지고 이 이후에 올라가지 못했던 이 모든 서러움을 저는 돌파를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 종목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이 랠리를 펼치는 종목이에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랠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솔브레인도 굉장히 좋죠. 삼성이 투자해준 에칭가스 종목이고요. 일단 이 구간이 저항이 많아서 저희는 이제 여기 이날 매수를 해서 스윙을 가져가고 있는데 26만원 위에서 일정 부분 차익을 하고 내려오면 다시 재편입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입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종목도 30만원까지는 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는 가야 될 거다 해서 반도체 장비 쪽을 보시고 그 외 휴대폰 섹터가 대표가 되는 게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이 종목도 횡보를 하고 있다 돌파를 할 건데 삼성전기가 가게 된다면 이제 카메라 쪽도 같이 봐야 돼요. MC넥스라든지 MC넥스도 계속 못 가다가 이제 올라갈 차비하고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제 KH 바텍이 이 힌지 폴더블폰 힌지인데 폴더블폰 시장은 지속적으로 커질 거고요. 이 힌지를 에스코넥도 같이 합니다. 에스코넥도 같이 하고 이 또한 이 반도체 IT 계열의 종목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역으로 유닛 테스트와 비슷하게 엮어서 날려버릴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보통 상한가를 간 종목들, 상한가를 갔던 강력한 시세를 냈던 종목군들은 반등할 때 이 이상의 반등의 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은 한국전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전력 이제 스타트고요. 저는 비중 확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은 사실 없는 구간이에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종목이 너무 싸.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종목이 너무 쌉니다. 당연히 이 구간을 넘어서 한 3만원 언저리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비중 확대를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가상화폐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SB 인프라웨어겠죠. 먼저 인프라웨어 폴라의 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3연상이 나왔고 뭐 관련해서 세원이란 종목도 같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가 또 상한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실 이게 뭐 특별하게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후발주자 성격의 돌파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비덴트라는 종목이 제가 주말 방송에 저희 회원님들하고 전략 종목으로 만들었던 종목인데 사실 제대로 매매가 좀 되지 않았어요.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일단 비덴트는 카페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내용을 좀 언급을 했죠. M&A 이슈까지 그리고 전환사채 이슈까지 좀 적어놨는데 굉장히 좋은 이슈였어요. 굉장히 좋은 이슈였는데 사실 글을 많은 분들이 안 봤었던 것 같아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뭐 당연히 매매를 했었고 가장 비중을 많이 실었죠. 비트코인 일단은 빗썸 업비트를 빗썸이 넘어섰다 그러면은 시장의 대장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서 그 빗썸 쪽으로 빗썸 매각 진행 중국계 자본 이게 다 비덴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매각이 눌리면 다시 봐야 될까 싶은 뭔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종목에 아쉬움이 많이 남고 추후에도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커 보이지만 이게 이제 매각 이슈까지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이만큼 과거 우리기술 투자와 함께 엄청난 폭등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린 구간을 잘 보고 있다가 내 공략을 다시 한번 해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요. 뭐 얘뿐만 아니라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오늘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폭등을 해서, 그리고 IOK가 얘네 지분에 투자한다라는 이슈로 얘도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고. 자, KPM 테크 오늘 잘 매도하셨으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이런 구간의 저항이니까 매도 치고 나중에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출판사 이것도 전일 매매를 해서 일단 매도를 하고 아래 구간이 내려오는 거를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TX 중공업 좋은 종목을 저도 많이 분석을 했다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는 못했어요. 시가부터 출발해서 거의 굉장히 또 오늘 크게 폭등을 해줬죠. STX 중공업도 이 종목도 잘 봐야 될 종목이고요. 오늘 좀 매매를 했던 게 두산 퓨어셀을 좀 매매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렴 구간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상태에서 오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최초 들어오다가 보면은 이제 오전에 만주가량 들어오던 프로그램 매수가 매수로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9시 30분 선에서 이제 이때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이 수급이 바뀌는 구간에서 들어갔죠. 수급이 바뀌는 구간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 번 매도를 했는데 오늘 두산 퓨어셀 쪽으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500억 정도의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게 좀 끌어올렸고 전형적인 수급주 랠리를 좀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종목은 사실 중간중간에 이런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면서 눌림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겠죠. 굉장히 강했어요. 네, 굉장히 친환경 섹터에서는 강했고, 그 다음에 또 매매를 했던 게 초록뱀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그러니까 이날 들어가서도 굉장히 또 크게 수익을 냈고, 또 오늘 여기서 들어가서 이게 이제 3% 구간인데 종가에 다 팔았습니다. 종가에 다 팔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이슈냐면 이 어워즈가 있어요. 방탄소년단 어워즈가 있어서 그 어워즈 관련해서 오늘 밤 새벽 2시에 이 후보를 선정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그 상 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면 한 차례 상승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관찰을 해야 돼요. 밀리면 사야 됩니다. 지금 초록뱅 같은 경우는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엄기준 나오는 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시청률 15%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올 게 뭐냐, 하늘마음입니다. 하늘마음. 방탄소년단 관련된 드라마가 나오는데 아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록뱀에게 나머지 호재는 그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나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 더, 기가레인을 하나 보죠. 기가레인은 이제 종가 베팅을 한 종목인데요.
주가 베팅한 종목인데 추세가 굉장히 좋고 내일장 신고가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외에 갭을 뜬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에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이런 갭에 이 구간이 있죠. 일단은 여기 저항에 걸려 있어요. 시간의 저항에 걸려 있고 이 구간을 일단은 강하게 치면서 거래량을 만들 때 최소 이 거래량은 넘겨야겠죠. 이 악성 매물의 거래량을 오전에 넘겨주는 한 100만 주, 100만 주가 아니라 뭐 1000만 주, 1000만 주니까 오전에 한 500만 주, 한 9시 30분 전에 500만 주를 넘기는 흐름으로 간다면 네,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